네, 안녕하세요. 최수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연봉별 자동차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어떤 연봉에는 어떤 차가 어울린다. 이런 연봉에는 이런 차를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차를 고를 때 있어서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G포렉스턴을 타고 있잖아요. G포렉스턴을 운행을 하시는 차주 중에서도 아마 연봉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저만큼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아마 훨씬 잘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연봉이 저보다 안 되는데 G포렉스턴을 고르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1억의 연봉을 번다라고 해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한 뭐 벤츠 이클 이상을 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돈이 많으신데 국산차, 준중형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일단 오늘 할 얘기는 뭐 차에 관심이 있냐 없냐. 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이제 좀 비싼 차를 안 타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 얘기 말고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익에서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봉을 얼마를 버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연봉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500 정도를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봉을 환산을 하면은 세후라고 하면은 거의 연봉 한 6천에서 6천 넘쳐 한 7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꽤 많이 받는 연봉인데,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집을 사줬어요. 그래서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요. 집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거나 아무튼 전세를 하거나 주거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사실 서울에 산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원금이랑 이자랑 해가지고 뭐 200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봉은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는 돈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돈이 300인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 전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만약에 같은 차를 탄다. 차를 타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차를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그랬잖아요. 평균적으로 내가 그랜저를 할부로 샀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좀 이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주거비로 200만 원이 나가고 차 유지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이 나가면은 200만 원인데, 내가 만약 뭐 진짜 좀 검소하게 산다, 뭐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200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봉 한 7천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사람의 품위 유지비에 좀 안 맞는 생활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연봉에서 일단은 집하고 차로 절반 이상이 깎여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의 연봉을 벌어서 이 연봉에는 이런 적절한 차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연봉을 1억을 벌던 2억을 벌던 2천만 원을 벌던 3천만 원을 벌던 내가 매달 기초 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제외를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자기 재산에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차급의 차를 타세요. 그러니까 SM7을 타시는데 차 가격이 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랑 저랑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같이 벌 때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뭐 버는 돈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의 차이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래도 저보다 한 10배 이상 10배? 10배가 될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전체 저의 재산 중에서 제 차의 비중이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체 재산에서 차의 비중이
10%가 아니라 10%보다도 훨씬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수르 같은 사람이 30억짜리 자동차를 타건 뭐 50억짜리 자동차를 타건 자기 재산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전체 재산이 진짜 뭐 한 그런 사람들 있죠.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뭐 얼마 벌 거니까 이만큼 이렇게 좀 비싼 차를 막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그 말씀드렸듯이 한 100억짜리 그러니까 재산이 100억인데 그냥 차는 뭐 이 정도가 적당하지 뭐 해가지고 그냥 그랜저 정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랜저가 비싼 차일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정말 소소하게 그랜저를 탔던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 유재석 씨가 그랜저 XG를 타고 다녔었나? 뭐 그랬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비싼 차를 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비싼 차를 타봐야 자기 재산과 아니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비해서 저보다도 자동차에 나가는 지출이 훨씬 적으실 거예요. 버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연봉을 좀 많이 벌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연봉이 1억인데 부모님한테도 약간 용돈도 이 정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 직장에 이렇게 하면은 왠지 좀 좋은데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도 조금 좋은 거 타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오히려 뭐 비싼 차 이런 거 안 사고 오히려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만 연봉이 높고 만약에 주변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나가는 지출이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좀 쓰게 되는 돈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유튜브나 여기저기 글에서 연봉에 맞는 차 이런 것도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좀 터무니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연봉이 뭐 한 7, 8천 되는데 BMW 뭐 5 시리즈를 타고 1억이 되면은 BMW 7 시리즈를 탄다 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부모님께서 한 10억짜리 집을 해놔줬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약간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가 연봉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버는 거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로 내가 가용한 연봉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총 재산에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자동차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봉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봉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딱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자동차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